처음 준비할 때는 되게 막연합니다. 뭐 비용 있죠, 세금 있죠, 통관 있죠. 모든 정보를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선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소량 사입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돌려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강아지 옷으로 소량 사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이버 대형 키워드 검색하면 3위까지는 그래도 제가 올려봤었어요. 그래서 의류나 액세서리 그리고 뭐 인테리어 소품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다품종 사입 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높은 소량 사입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다품종 소량 사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구매 대행만 하다가 처음 사입인데 1688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체 비용이 20만원 들었고 비용 지출한 게 뭐 타당한지 보여달라 뭐 이런 비용이 들었다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 정지해서 보시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적합한 비용인지 그걸 이제 봐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다품종 소량 사입할 때 제가 드리는 말이 있어요. 소량이시면요 LCR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해운항공으로 다 충분하세요.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이 다른 부분은, 사업자 통관은 기본적으로 25,000원에 고정비가 부과된다는 거, 그게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사업자 통관과 관련된 더 자세한 차이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질문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량 사입을 시작하시면은 LCR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일단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업체 정책마다 달라요. 일단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다큐멘트 비용 F 필요하고요, E 필요하고요, A도 무조건 필요하죠. 국내 배송도 G도 무조건 필요하죠. 나머지는 업체에 따라서는 잘 안 받는 비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경우 아니면 소량 사입은 항공이랑 해운으로만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이 10개만 시켜도 1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이라서 대량으로 팔릴 것 같지가 않아서 소량만 우선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매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진행하나요? 네, 직접 결제하셔도 되고요. 1688은 요즘에는 다 열려있어요. 그런데 소량 다품종은 특성상 주문 관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는 1688 구매대행 추천드리고요. 내가 한 종류만 뭐 10,000개 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결제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상품 5개에서 10개 정도씩 약 한 30벌에서 50벌 정도 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타오바오나 1688 알리 등등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볼 것도 없이 이건 1688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에 대해서 1688이 우위를 가져가요. 제가 자세한 비교는 오른쪽에 카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1688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통관이 있고 사업자 통관이 있는데 어떤 걸로 진행하면 될까요? 사업자 통관은 관세가 13% 나오고 부가세가 10%, 통관비가 22,000원인데 저는 간이 사업자입니다. 판매가 목적이시면 사업자 통관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개인 통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관세가 13%라 했는데 13% 나오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관세 보통 한 8% 그 언저릴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은 보통 관세가 1에서 한 3% 내외로 줄어듭니다. 내가 만약에 중국 구매 원가가 50만원이 넘어간다 하시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 게 맞고요. 통관 비용은 맞습니다. 2만원에서 한 35,000원 그 사이쯤 발생해요. 보통은 관부가세 잡을 때 한 18% 정도 잡는 것 같아요. 통관 종류와 관계없이 관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150불 이상이면은 관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이든 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중국 도매 의류 사입해서 옷장사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사시면서 사입 대행 해주시는 분들 믿을만한가요? 중국 분이시고 계신이 찾을 수가 없어요. 눈탱이 안 맞고 먹튀 없는 거, 그걸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듣고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먹튀는 의외로 많아요. 한국도 사실 먹튀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사기공화국이라고. 심지어 한국도 많은데 중국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물어봤던 게, 중국에서 만약 그렇게 먹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중국에 계신 분이 뭐 신고를 하면은 계좌 같은 거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일단 제가 안 해봐서 그건 제가 모르겠고, 직접 결제해서 사고 터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좀 업력 좀 오래되신 분들도 직접 결제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1688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플랫폼에 거래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세금 증명할 때도 훨씬 유리하잖아요. 딱 생각해 봤을 때도 플랫폼에 거래 기록이 남아있으면 세금 증명하기에도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수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저는 그쪽 이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저도 현금 결제하는 게 좀 있는 편이에요. 굳이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도 플랫폼을 끼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온라인 플랫폼 껴서 안전하게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소량 사입의 기준이 있나요? 몇 개나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기준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준은 한 100개 미만? 그 정도인 것 같고,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요청하면 수입이 가능해요. 초도 물량에 대한 추천은 단품은 50개 정도 추천하고, 만약에 이제 의류나 액세서리 같이 종류가 다양한 거라면 키우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추천드려요. 올려보면은 잘 나가는
나가는 건 잘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진짜 오지게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단품종 하는 거랑 다품종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품종은 하나당 저도 한 30개 50개씩 가져와요. 왜냐면 그 로켓크로스 돌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10개 20개 가져와서는 그게 안 돌아요. 한 50개 정도는 갖고 와야 그 다음 재고가 오는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더라고요. 옷이랑 액세서리 쪽으로 오면 좀 얘기가 다른 게 그쪽을 20개씩 가져왔어요. 초도 분량을.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거 다 털기 힘들어요.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 풀어보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팔리는 거 진짜 오지게 안 팔리거든요. 그 사이즈에 대한 재고가 오지게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품종 하시는 분들은 옵션당 5개에서 10개 그 정도만 가져오시는 게 저 낫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로 좀 가져왔었어요. 현재 생활용품 내지 인테리어 소품류를 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 대행 업체를 찾는데 정말 소량이라서 소량도 잘 봐주시는 데가 있는지요? 소품종 소량 잘 봐주는 업체 보려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스큐당 초과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품종 결제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구매 공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만든 곳 SMB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다품종 소량하시면 SMB가 제일 잘한다 생각해요. 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사입 판매 같은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많이 복잡할까요? 상품을 한두 개 걸러서 세금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장을 아예 한 개 더 받아서 관리해야 될까요? 걸러서 신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어차피 해외 구매 대행도 장부 기반 신고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신데,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구매 대행이랑 사입 계정을 이제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은 그 방식 특성상 대량이나 반자동은 쿠팡에서 그 지재권 매일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누적이 되면은 계정을 정지 먹어요. 그러면은 사입으로 내가 리뷰를 쌓은 그 제품도 같이 정지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도 그 계정을 구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세금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도 훨씬 편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 기장료가 더블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자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맡기는 대신에 좀 비용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동일한 카테고리잖아요. 도소매업이란. 신고할 때만 조금 더 보수를 얹어 드린다든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고정 비용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꼭 가져와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배대지 구매 대행으로 소량 사입하게 되면 사업자 통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10장에서 20장만 받아볼 거라서 통관 수수료를 한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판매 목적이시면 무조건 사업자 통과하셔야 돼요.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불법인 거 알 수 있어요. 개인 통관으로 들어온 거는 재판매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판매해서 걸리게 되면은 불법으로 벌금 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10개에서 20개 가져오면은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이랑 개인 통관 이 두 개의 조합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일정이 급하시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죠. 그래서 소량으로 했을 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면 그런 거 없고, 가능하면은 많이 한꺼번에 가져오시고 운송수단도 제일 저렴한 거 쓰시는 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신고 비용할 때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 내역으로 소명 제출하면 되나요? 이거는 부가세 매입 신고는 수입 신고 필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문서를 관세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중국에서 수입할 때 물건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강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랑 관련 없어요. 이건 배대지랑 관련 없이 이 문서를 잘 갖고 있으면 부가세 매입 증빙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 세금 증빙할 때 내가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 그거를 우리가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외화송금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세무사마다 좀 답변이 좀 달라요. 세무사분 몇 분 초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파는 품목마다 다른 알리테무에 거의 영향 안 받을지, 뭘 팔아야 할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한 3년이죠 횟수로 3년인데 사업의 변수가 나인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초창기로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알리테무랑은 좀 별개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잖아요. 궁금증을 좀 던져볼 만한 게, 왜 리스크가 있어야 수익이 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리스크가 높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술이나 유통이 발전해서 리스크 요인이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수익을 벌어다 주지 못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걸로 진짜 마진율 한 70% 80% 받아가신 분도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배대지도 1kg당 15,000원인가? 그쯤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5,6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는 두 가지의 모순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스크를 짊어지긴 싫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두 가지의 모순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해보니까 유의미한 수익은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리테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중국 사입으로 이제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매 대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국 사입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로켓크로스 덕분에 워킹하는 모델이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국 사입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